안녕하세요. 돈이 된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주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최근에 그 경제 공급망의 변화가 있었죠.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를 막는다든가.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미국에서 안 산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계속적인 금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신흥국은 뭐 부도 위험이 있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1,100원 정도에서 지금 1,400원까지 어려운 시대가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좋고 있습니다. 왜냐? 한마디로 달러가 자기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혀 통화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전에 농경시대에는 뭐 물물교환이나 금속, 은, 곡물 이런 것들, 소금 이런 것, 향신료 등이 거래가 통했죠. 그런데 도시국가가 발전되면서 이제 황금성이라든가 교환 비율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기축통화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기축통화도 역시 그 나라의 강대국에 따라 달라진 거죠. 쉬운 예로 이제 스페인이 기축통화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선진국의 강대국의 지위를 네덜란드로 바꿨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 달러로 바뀌어진. 이제 오늘날 이제 기축통화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미국 달러인데요. 아마 여행 가실 때 뭐 달러만 갖고 가면 안 쓰는 나라가 없죠.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달러를 굉장히 좋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가 지금의 달러처럼 사용됐죠. 그때 파운드는 금에 연관된 근본위 제도였죠. 이러다가 영국이 하기 전에는 바로 네덜란드의 길더가 이제 기축통화였죠. 그리고 그 전에는 스페인의 페소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죠. 역사를 좀 살펴본 15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대해양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남미라든가 다른 나라에 이제 해양 시대로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속국으로 많이 삼았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귀금속이나 이런 것을 많이 왔고, 특히 이제 볼리비아, 멕시코 같은 데서 은광을 많이 발견해서 은이 넘쳐질 정도죠. 그래서 스페인에는 은 빼고는 모든 것이 비싸다 할 정도로 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15세기에서 18세기에는 스페인이 전 세계를 강대국이자 또 스페인이 페소가 국제화폐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1588년도에 이제 영국 해군이 소련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은 이제 해상권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양국 간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소진한 사이에 스페인에서 넘어갔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초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확대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근대적인 은행을 두고 수표를 발행하고 상호국가로 변모를 함에 따라서 그 시기에는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국제통화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페인과 이긴 영국이 파운드가 금과 연관된 근본위제로 했죠. 그래서 뭐 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이 계속적으로 통화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두 번에 걸친 이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권을 미국에 내주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돈을 미국한테 갖다 쓰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그 주도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달러화에 대한 이 기축통화가 이제 오래됨에 따라서 그를 이제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1944년도에 이제 브레든 우즈에 모여서 달러화를 금 1온수에 이제 35달러로 확정시키는 그러한
달러화를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베트남에 이제 돈을 많이 뿌리게 되니까 경제가 약해져. 그리고 물동량이 많아지는데 일일이 금과의 태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금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도에 시작됐던 브레튼 우즈 체계는 27년 만에 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무제한 이제 달러를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돼 있죠. 결국 이제 플라자 합의도 이제 몇 번의 진통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도 세계 2위 국가가 1970년도에 되면서 달러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됐지만 바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엔화는 약세를 보게 되고 결국 엔화는 달러화의 도전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는 이제 주춤하게 됐고 바로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장기 불황에 빠지고 됩니다. 유럽 역시 유로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떠올렸지만 역시 유럽 역시 저성장에 빠지면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없었고 현재 이제 중국 위원화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국제 결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 길은 아직도 멀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의 기축 통화는 현재 미국 경제가 쇠락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